지금부터 2020년도 제45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호 씨는 어디 휴가 가셨는가? 예, 오늘 하루 특별 휴가입니다. 네.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 올해 재정 집행이 7,467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중에서 5,421억 정도를 집행해서 70.6%를 집행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 자료는 그렇게 봤습니다. 맞는 거죠? 예, 내년에도 신속 집행을 위해서 행정 절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예. 좀 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조기 집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조기 집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예, 행자부 교부세 삭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모든 과별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집행의 나쁜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시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환경과에서 우리 쓰레기 봉투 지금 10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서 75리터나 50리터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조기 집행한다고 그 환경과에서 이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엄청나게 많이 싸서 재어두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샀던 환경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고통, 애로사항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조기 집행만 한다고 지금 출시의 시대 흐름과는 역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 봉투만 예를 들었는데 혹여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배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조기 집행 때문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무더기로 사두고 재어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좀 하지 마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행정과는 관내에 있는 774개 업체 현장 점검 추진단을 운영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일체 시설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업체를 점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에 대안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위생 점검이 좀 갑질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은 없는 거지. 지금 군수님 부서별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그는 이제 민원 봉사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점검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점검할 때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게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혹여나 피해를 준다거나 갑질하는 사례는 없도록. 예. 이번에는 종무식이나 시무식은 전부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네, 군수님. 혹여 종무식 과정에 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까지 좀. 오늘 재무과장님은 안 계신데 전에 우리 계약 서류 간표나 간소화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예. 예, 군수님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아동친화, 청년친화, 여성친화, 고령친화 도시 고성을 만드는 부서를 복지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예. 그 발표를 그렇게 예. 했었고 예. 이제 국민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생각할 때 예. 여성친화, 고령친화, 또 아동친화, 청년친화는 다 부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예. 어떤 좀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좀 더 그 업무 추진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행정과장님과 의논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 조직이 개편이 되면 이 담당은 이번에 박진희 씨가 하실 건가요? 네, 팀장으로 해서 팀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거의 한 24일 정도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선물이 좀 도착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꿈키운 바우처 준비 사항 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꿈키운 바우처가 조례가 9월달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그 가맹점 모집이 있고 그다음 저 청소년 신청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9월달부터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 학교라든지 면사무소 교육을 통해서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내년 1월 1일 청소년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담당자들이 잘 해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카드 신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2,601명인데 90% 그러니까 거의 대상자는 신청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일 날 저희들이 드디어 카드가 전부 다 전 학생들에게 전 청소년들에게 20일 날 등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안에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늦어도 20일, 22일 정도면 다 수령이 됩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예, 바로 거고.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예측을 하길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청소년 꿈키운 바우처는 전부 다 아마 공약으로 다 내세울 것 같다. 막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강진에서도 정말로 멋지다고 이렇게 축가 전화까지도 오는 상황이라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마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네, 듭니다. 타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전에 함양은 이렇게 의원님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셨다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네, 함양에서는 의원님이 자료를 받으시고 예. 자체 발의하시겠다고 준비하고 있으신 걸로 압니다. 네네. 거기도 6대 5로 결정될 건가?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말림산 토성 공개행사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가장 문화재적 가치가 제일 높은 곳이 저 동일이 배총이지 않습니까? 예. 말리산 토성도 지금 그 가야 시대에 그 유일할 수 있는 토성이라고 예. 현재까지 나와 있고 그 3시에 자문위하고 그다음에 현장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동해도 배총도 작년에 그 기초조사할 때 예, 가장 그 가치가 있다. 뭐 창원이나 통영처럼 사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골 조사 부분이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시골 조사만 되면은 그 사적으로 성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예, 그 약간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뵙는 거는 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드리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일정도 한번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잡도록 군수님이 한 번은 저희가 예. 만나서 예, 그 결론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그분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예. 모시고 찾아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한번 협의를 구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고요. 제 역할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발굴을 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전에 뭐 감정이나 이런 꼬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문제이라 생각드니까 일정 한번 잡아주시고 제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체육진흥과장님 동계 전지 훈련 관련돼서 지금 진행 사항이 좀 어떻는가 궁금합니다. 저희들 지금 전지훈련은 저희 예. 2021년도 계획까지 지금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예, 지금 저희들 원 계획은 500개 팀에 만여 명, 연인은 6만 5천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접수를 받은 거는 저희들 140개 팀에 한 3천여 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간대면을 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팀의 예. 5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맞습니다. 검토가 되어 있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문의가 오는 사항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또 드려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의
어떤 방침대로만 움직이고 예. 여기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방역 위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오늘 긴급하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동계 전리 훈련팀은 유치한다. 이게 예. 원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은 이제 임시 휴가는 당분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전수조사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은 또 주말에 낚시 통제구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낚시 통제구역 주말에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낚시 통제구역 내에서 낚시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동 조치를 하라니까 이제 이동 조치해서 이렇게 계도를 했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말 이제 18일부터가 이제 지정 예고 끝난 이후에 이제 첫 이제 단속 가태를 부과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낚시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통제구역 내에서는 낚시를 좀 안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그와 병행해서 이제 코로나든지 아니면 또 쓰레기 이제 지도 단속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줄은 상태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더 한번 보고 추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을 조금은 또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혹여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거다, 그죠? 이제 이제 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이런 부분 이런 설명을 예, 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과태를 부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부표 교체하는 것 고성 자란마는 2023년도까지 마무리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150억 자부담 포함해서 총 전체 150억입니다. 그래서 자란만 지역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식 의장이 한 6만 5천 헥타쯤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자부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어민들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2025년도까지 친환경 부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는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설명해서 이렇게 우리 시범 지역 또 특히나 상경이라든지 또 우리 FTA 그 자란만 해역의 청정한 해역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만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친환경 부표 다 교체하는 거고 우리는 전국 최초로 2023년도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네네. 아마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부분일 수 있고 자란만 그러니까 최을석 의원님이 하일초등학교 내년에 100주년 행사라고 저보고 좀 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아마 작년이었습니까? 해야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때 아마 도교육청 예산 5천만 원인가 받아서 지원해줬던 게 있는데 내년에 상리초등, 하일초등 두 군데가 100주년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해양수산과는 스마트 양식, 친환경 부표 교체, 상갱이 보호구역, 그리고 낚시 통제구역 지정 등 참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오늘이 21일 장날입니까? 지금 고성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초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그 노점에 대해서는 예. 그 일부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했지만은 예.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 받은 확인증 이것이 있으면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그죠? 간 내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장사가 되는 과정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사랑 상품권 카드 발급 이거는 결정을 언제 합니까? 1안, 2안, 3안이 있던데. 카드 발급하는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밴드나 그 저희들이 그 홍보를 통해서 예, 예. 안을 그 제일 많이 받은 쪽으로 해서 결정 1월 초에 예, 예. 결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번, 2번, 3번이 다 괜찮던데 3번이 아마 투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3번이 상당히 많이 투표되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카이 항공기 날개 공장도 올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준공을 합니다. 하고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원래는 그 G280 날개 공장만 예. 그 저희들 수주가 됐는데 올해 그 카이 쪽의 이야기가 2021년 그 말에는 그 동체까지 자기들이 직접 여기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땡겨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전산업개발은 또 우리 지역분들 중심으로 인력 채용을 한다고 예. 광고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다. 그 12월까지 해서 총 20명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군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GDP 사장님도 연말에 교체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건설과장님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리면 내년은 농어촌공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마다 이제 행정감사 때나 이래 보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건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농어촌공사를 좀 개선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좀 우리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잘 안 됩니까? 예. 예.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예. 반복적으로 받았지만은 예. 저희들이 지적받고 나서 일반 농산어촌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저희들이 주민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군청하고 합동을 해서 예. 설계 단계부터 우리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 이런 거 같이 점검이 되고 또 공사도 끝까지 준공 시까지 중간 중간에 점검 체킹을 해서 같이 예. 나가는 쪽으로 지금 그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예. 지적받고 문제가 되는 걸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고나 생각들이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보면 교육청과는 소통이 참 잘 되는 편이죠. 네, 교육청과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전에는 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자기들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수준이 우리 행정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청도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 농어촌공사도 자기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농어촌공사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 기관이라고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책임의 일부분은 행정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까별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도시교통과에서 우리 순환버스 관련돼가 시승식을 이렇게 할 건데 이번 주 오늘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예, 오늘 2시에 합니다. 2시 합니까? 이게 참 재미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시승식을 하는 이유는 그저 축하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코스 점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보는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시승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탁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관장들 중심으로 아마 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의전용 차도 있고 대부분 버스하고는 별로 1년에 한 번도 안 타는 사람들이 아마 순환버스 시승할 때는 아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도 혹여나 이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버스를 자주 탔던 사람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코스를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엮는 코스에 엮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아마 시승하는 사람들은 아마 면면을 보면은 아무도 버스 타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한번 늦었더라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일에 행정이 그렇게 되는 경우 보여주기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그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코스가 있으면 보완해서 보충해서 엮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축하의 의미 뭐 의전의 의미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 우리 여창호 소장님도 계신데 축산가는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천안 알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금 요양보호사 700분하고 65세 이상은 이제 찾아가는 검사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요양보호사 예. 700명 예. 이번 주에 끝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찾아가서 우리 65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예, 이제 하고 65세에 끝나면은 끝나면 일요일 중순부터는 이제 예. 우리 찾아가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최초다라고 어저께 KBS 중앙방송에다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발빠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 예, 약이 소진될 때까지 50세 예.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혈 행사는 좀 행정과 의논해서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저부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 2대가 두 대죠. 오가지고 예. 이렇게 행정과하고 협의해갖고 홍보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16일이었습니다. 정책 콘테스트를 본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미처 몰랐다. 아마 이게 이제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와 우리들의 생각이 일치하더라였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판단했던 것과 심사위원들이 판단했던 게 아마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혹자들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행사에 왜 들러리 서야 하노라는 말들도 있었던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성 국민들은 건강한 생각을 가진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경남연구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저에게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 이 모델 또한 연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고성군민과 경남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던 행사인데 지역의 모 언론에서는 일면이 아닌 이면에 이 내용을 올리는 것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언론에서 제기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예술인들은 내용을 몰랐고 오히려 덜러리가 되었다는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직접 문화예술단체 대표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좀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담당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들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그리고 부서별로 협업하면 될 일을 꼭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제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건지 이 일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공무원들이 절차와 과정만 지켜서 일어난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소극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리 망림 축사 허가건도 실무부서에서는 면장님에게 연락했다 하고 면장님은 이장님에게 연락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고 이장님도 몰랐다. 지금 이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왜 일을 진행할 때 지역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는지. 서류상 하자 없어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고민해 주면 될 텐데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알지만 가장 국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약 구매나 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개선안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개선안이 미흡하다면 책임 묻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에게 가장들 포함 인사의 정권을 드릴 테니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한 곳에 있다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 전부 고생하는데 가장들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앞에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승진 인사를 제외한 전보 인사는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은 최대한 들어주시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동은 적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모든 읍면장실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자고 말씀드렸고 해안면과 마안면사무소는 우선적으로 도비 지원받아 리모델링 하도록 하고 다른 읍면도 속도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읍면장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것은 전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요즘 나온 신조어입니다. 사자성어가 아닌 신조어가 뽑힌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2등이 후한무치, 4등이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에, 대지열병에, 조류독감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현실을 빗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직 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민생,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거라 전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행정은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내어준 경기대학교에 붙은 현수막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경기대학교가 한마음으로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경기대학교 학생의 대책본부.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움도 많이 느낍니다. 도나 중앙에서 고승근에 뭐 하자라고 하면은 예산 얼마 줄래 뭐 줄래 이렇게 먼저 협상 조건을 내걸려고 하는 제 생각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희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